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거듭제곱 근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n이 홀수냐 짝수냐,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수인 거듭제곱근의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학습지 1페이지 보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오늘은요. 루트 거듭제곱근 계산을 위한 성질들을 몇 가지 볼 겁니다. 교과서 15페이지, 교과서 16페이지 오늘 할 거예요. 교과서 15, 16 하고요. 학습지는 2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거듭제곱근에서의 성질은요. 우리 그냥 제곱근, 루트 계산하는 것과 유사한데 아무래도 루트 앞에 숫자들이 달라지다 보니 조금 더 세심하게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성질부터 볼게요. 우리 총 몇 가지 볼 거냐면요. 이 6가지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으로 계산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우리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n제곱근 a의 이것에 대한 n제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지 볼게요. 얘들아 보자. n제곱근 a는 어떻게 나온 거였냐면요. 이미 어떤 걸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게끔 하는 요게 n제곱근 a였어요. 근데 그것을 n제곱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정의상으로 얘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일치한다.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바로 a로 나올 수가 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익숙한 루트로 계산을 보면요. 루트 3의 제곱 요거는 어떻게 됐었죠? 요거 그냥 제곱이랑 루트 사라지면서 이렇게 3으로 나왔던 것처럼 n제곱근이어도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얘를 볼 거예요. 얘를 보기 위해서 우리 요거를 한번 n제곱을 해봅시다. 우리 지수 n제곱 할 거예요. 괄호 풀려면 어떻게 해요? 각각에게 n제곱 해줄 거죠? n제곱근 a의 n제곱 곱하기 n제곱근 b의 n제곱 이렇게 되네요. 우리 1번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a 되고 이렇게 사라지면서 얘가 b가 되네요. 그러면 의미상으로 한번 볼게요. 의미상으로 보면요. 요거를 n제곱 했더니 a, b가 된다. 그 말은 n제곱근 n제곱근 a, n제곱근 b가 a, b의 뭐다? a, b의 n제곱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얘를 n제곱하면 a, b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n제곱근 a,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만 보면요. 한 번에 n제곱근 여기 앞에 n 같다면 하나의 제곱근 안에 써서 a, b 합쳐서 쓸 수 있다. 한번 위에다가 정리해 봅시다. n제곱근 a,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을 보시면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n제곱 해봅시다. 우리 계속 요거 식을 어떻게 풀고 있냐면요. 정의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괄호 풀어봅시다. 각각 분모 분자 n제곱 해줘야겠죠? n제곱 b의 n제곱, n제곱 a의 n제곱 이렇게 되네요. 요거 어떻게 돼요? 1번에 의해서 b분의 a가 된다. 그럼 요거를 n제곱 했더니 b분의 a가 되었다라는 말은 n제곱 b분의 n제곱 a가 뭐다? b분의 a의 n제곱근이다. 따라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얘는 b분의 a의 n제곱이니까 n제곱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랑 b가 양수인 경우, 둘 다 양수인 경우에 우리 지금 이 법칙들은 모두 a, b가 양수인 경우 보고 있습니다. 양수인 경우에 이렇게 n제곱, n제곱 같으면 분수 표현일 때도 하나의 n제곱 안에 묶어서 쓸 수 있다. 정리해봅시다. 하나의 n제곱 안에 b분의 a로 묶어서 쓸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루트 앞에, 루트 기호 앞에 n이 항상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보시면 n제곱 a의 m제곱 요거 보고 있습니다. 요거 보기 위해서요.
우리 요거를 n제곱 한번 할게요. n제곱 하면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n제곱 a의 지수끼리 곱해서 mn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우리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지수 부분 위치 바꿔서 nm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n제곱 a의 n제곱의 m제곱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어떻게 돼요? n제곱 근 사라지면서 a의 m제곱이 된다. a의 m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요거를 n제곱 했더니 요게 나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n제곱 근 a의 m제곱이 뭐의?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a의 m제곱의 n제곱근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형태로만 보면 괄호 안으로 이 m이 쏙 들어와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제곱근 기호 안으로. 좀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결과 자체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m제곱근 n제곱근 a 제곱근 기호가 2개 이렇게 있어요. 3개, 4개, 5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mn제곱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지수 하나씩 넣어볼게요. m제곱근 n제곱근 a 요거에 m제곱에 n제곱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m제곱과 m제곱근 만나서 뭐가 되냐면 그냥 안에 있는 것만 살아남아요. 요것만. 요거에 n제곱. 얘는 또 뭐가 돼요? a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의미상으로 보면 얘를 mn제곱 했더니 a가 나왔다라는 말은 요거 괄호 안에 있는 요것은 a의 몇 제곱근이다? mn제곱근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mn제곱근은 뭐라고 표현하죠? m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랑 요거랑 같다. 그래서 제곱근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하나의 제곱근 기호 쓰면서 요 앞에 있는 것들을 곱해버리면 된다. m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6번을 할 거예요. 이 부분 좀 지우고 하도록 할게요. 6번을 보면요. np제곱근 a의 mp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한번 얘는 5번과 1번 이용해서 표현할 거거든요. 5번. 우리 분리되어 있는 건 이렇게 합칠 수도 있었는데요. 합친 것을 이렇게 분리도 시켜볼게요. 분리도 시켜보면 n제곱근 p죠. p의 a의 p제곱의 m제곱 요렇게 다 분리시킬 수 있죠. 앞 안에 있는 지수는 밖으로 꺼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요거 어떻게 돼요? 요렇게 사라지죠. 그럼 결국 뭐만 남아요? n제곱근 a의 m제곱만 남는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요. 지금 앞에 요 p랑 안에 있는 p랑 약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분을. 그래서 뭐가 되느냐? n제곱근 a의 m제곱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6가지 지수법칙 배웠습니다. 지수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수법칙 다시 정리하면요. n제곱근과 요 n제곱 만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 다음에 분리되어 있는 것은 여기 n과 여기 n이 같다면 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가 같다면 하나의 n제곱근에 묶어서 쓸 수 있다. 분수 표현도 마찬가지. 그리고 괄호 밖에 있는 이 m제곱근은요. 안으로 들여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가 거듭해서 안쪽에 계속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몇 제곱근 요것끼리 곱해서 하나의 제곱근 기호 안에 쓸 수 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 중에서 공통인 수 약분이 되는 경우에는 약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전제 조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거듭제곱근 성질을 쓸 때는요. 항상 안에 있는 값이 밑이 모두
안에 있는 A 값이 모두 양수일 때 혹은 B 값도 양수일 때 요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거듭제곱근 이용해서 문제 몇 가지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8 요걸 하고 싶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루트 앞에 4 똑같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8 되어서 얼마? 4제곱근 16 요렇게 되겠지. 그럼 봅시다. 16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의 4제곱. 따라서 요렇게 같아지니까 2. 요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제곱근 3, 세제곱근 81 볼게요. 마찬가지로 세제곱 똑같네요. 한 번에 묶어서 쓸 수 있죠? 세제곱근 3분의 81. 그러면 세제곱근 어떻게 돼요? 얘는 약분하면 27 요렇게 되죠. 27은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3의 세제곱. 따라서 3 세제곱근 사라지면서 3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제곱근 9의 제곱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괄호 풀어헤치면서 2 같은 경우는 여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지수는 4제곱근 9의 제곱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보면 9는 뭐예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의 제곱이네. 어떻게 돼요? 3의 4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4랑 4제곱근 사라지면서 3 요렇게만 남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를 볼게요. 얘를 보면 루트 여러 번 되어 있어요. 제곱근 기호가. 그럼 요거를 하나의 제곱근 기호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요 앞부분 조정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2개 곱한다 그랬어요. 곱해야지. 여기 1 있으니까 1, 3, 3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 루트 앞에는 1 아니고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 3 곱해줘야 돼요. 6 요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 계속 해봅시다. 6제곱근 64는 뭐예요? 2의 6제곱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사라져서 2 요렇게 계산 법칙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16페이지 볼게요. 교과서 16페이지에 문제 6번부터 8번까지 쭉 풀어 나갑니다. 풀어 나가시고요. 다 푼 다음에는 학습지에 있는 수준별 문제 풀도록 하세요. 수준별 문제 풀도록 하시고요. 문제 풀면서 마찬가지로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예요. 지금 바로 문제 풀도록 하세요.